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좀 바쁘셨습니까? 그래도 뭐 미리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적 여유나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결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 우리가 엄청나게 초과 수익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머니가 좀 빵빵해지셨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5월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천천히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선물 지표도 아침에 좀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6,500에서 6,600 이 정도 사이에서 조금 부침이 좀 있다라는 것들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트레이딩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가미하고요. 감각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아진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보면 기판 관련된 것들,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라든지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또 차익물이 나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면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들이 아니라 길목 지키길 잘해야 되는 것들 항상 글쎄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 그래서 삼성전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어떤 종목들도 그 어떤 사유든 한 번 정도는 항상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잘 또 공략을 해주는 그런 센서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5월 달에 어떤 종목들도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모니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개장 전에 프리마켓에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드렸죠. 현대모비스하고 한전 KPS에 대해서 수익 실현 의견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장중에 잘 진행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2% 정도 이상, 이 정도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중이 한 20% 정도 됐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재미있는 수익을 만들어내셨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조금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충분히 또 우리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서 또 기본적인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20년도 105번째, 106번째와 4월 26번째, 27번째 수익 실현 의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도 전달 대비해서 아마 수익률, 또 수익 금액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적어도 40% 이상의 또 소득을 더 추가로 올리지 않으셨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매달 소득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 세금을 다 내고 받아들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 면제가 되는 그런 소득이다. 그래서 참 즐거운 소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주식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건보료도 올라가지도 않고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당 뭐 이런 것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잘만 하면 아주 주식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예 뭐 증권사 리포트를 그냥 통째로 제가 떠오긴 했는데 키움증권 리포트 한번 내용을 보면 좋다라는 것들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만 ST팜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반기로 가면서 계속해서 뭐 한다? 우상방으로 간다라는 것들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바이오 제약 이쪽 관련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이 하락할 때도 팍팍 하락하고 올라갈 때도 팍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를 잘 해주면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를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종목에 대한 내용 이런 거 설명보다는 어떻게 이 종목을 갖다 대응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는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지. 일단 종목이 좋은 건 알겠어. 뭘 잘하는지도 알겠고 그거는 우리가 컨텐츠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도대체 어느 주간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공략을 하는가, 그 how to do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을 인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에 공략 포인트를 세팅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뭐 어느가 더 우선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컨텐츠 그 다음엔 전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투자 시나리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가이던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지난해 대비하고요. 여기 움직이는 이 숫자만 보세요. 어때요? 상당히 숫자가 다르죠? 예,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야? 여기서도 이렇게 하반기로 가면서 좋죠? 여기도 하반기로 가면서 좋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장점이 뭐냐? 이 쿼터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리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선반영한 부분도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합니까? 그냥 눌림 들어오면 공략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1분기 구간에 형성되는 낮은 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난해보다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찾아내는 포인트,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때가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슬슬슬슬 매수해주면서 또 하방도 열어놓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제도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 자리 구간에서 지금 거의 저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쟁 터졌을 때, 그죠? 두 번째 매크로 악돼 있을 때 다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안 사주면 언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악재가 없었으면 더 올라갔었겠죠.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공략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면 틀림없구나라는 부분을 판단해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이 자리가 스타트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비중 확대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면서 또 수익 추구를 위해서 완성을 시켜 나가면 되지 않나. 분명한 건 3개월 안쪽에 정말로 저 가이던스가 정상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리바운딩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종목이 바로 SD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뭐 또 꼭 우리가 유명한 종목들, 그죠? 인기가 가장 많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거 안 해도 수익적인 부분이나 또 안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SM입니다. 엔터 쪽에서는 제가 SM, 뭐 JYP 이 정도 보고 있어요. 하이브 저는 항상 제 철학이 거버넌스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글쎄요, 훌륭한 연예인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좀 편한 게 뭐냐면 일단 낮아요. 밸류에이션이. 그리고 뭐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가면 또 기본적인 수익은 언제든지 또 만들어낼 수 있고 하방이 거의 이제 막혀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한 종목 중에 하나가 SM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JYP도 그렇다.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1분기 실적 나올 때가 가장 낮은 구간이에요. 엔터 쪽은 최근에 보면 그 연간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연이 이제 막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연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도 한겨울에 무슨 공연을 합니까? 얼어 뒤지는데 뭐 연예인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게 복장이 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공연 많이 실내 공연은 많이 좀 하죠. 그러나 대규모 공연이라든지 또 연간 스케줄을 짜 나갈 때는 이렇게 봄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점차적으로 계속 가을 되기 전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성수기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여행을 갈 때 한겨울에 많이 가십니까? 여름에도 많이 가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따뜻할 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치로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달에 어떤 분께서 엔터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이야기드려서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그 다음부터 바라봐도 된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할 필요 없는데 일단 초병 10% 정도씩 들어가는 것들은 크게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SK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13만 원 정도는 저는 뭐 그것까지 보지도 않아요. 10만 원 이상이면 땡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심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롱숏 그리고 단기 수익 거래를 진행을 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뭐 괜찮아요. 예, 그죠? 예,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대비 뭐 대단하게 그렇게 문제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작되니까 이런 사이클은 좀 가지고 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전분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이 좀 좋으니까 한 번 정도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도 빠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지난해보다 이렇게 좀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할까? 결론적으로는 그 하락한 구간에 나타난 포인트는 바로 매크로 악재 때문에 글쎄요, 당연히 여행이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이나 또 항공 이런 쪽 관련된 부분도 전쟁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는 반도체가 많이 달려가긴 하는데 분명한 건 이제 5월달, 6월달 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아직도 안 올라온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점을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3분기, 그러니까 3월달까지, 3월, 4월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분기가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는 그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기본 T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력 기기, 설비,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밸류가 도달이 되잖아요. 한 번 정도 크게 조정이 와요. 한 20, 30%.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다시 공략해주면 그 박스 안에서 플레이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장이 좀 상승을 하고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저희 이제 롱숏 거래나 단기 스윙 거래 할 때는 조금 수익성 부분에서는 조금 버거울 때가 있는데 그때 뭐 개수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할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박스권 장세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뭐 상승장이나 뭐 평장, 박스권장이나 아니면 하락장에서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까? 예, 기억이 나고요. 여기서도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도 우리 충분히 재미있게 해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한번 이제 봤으니까 이제 봤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추가적으로 밸류상으로 해보면 이 종목은요. 원칙적으로 보면 작년도도 그렇지만 8만 원 밑으로는 잘 안 가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팩트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기본적인 실적 부분에서는 작년에 대비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하락한 구간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즐겨볼 만한 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얼마예요? 자, 여러분 9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시나리오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11만 원까지 가면 좋겠죠. 이거 목표가 설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구간에서 뭐를 한다? 예, 수익 추구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12만 원까지 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열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 보면 여기 2편 크로스가 쭉 나오는 구간 한 번 정도는 형성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정도 형태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보통 잘라 먹죠.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만 우리가 플레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거예요. 그래서 초벽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쪽 아래쪽에 여기 보이십니까? 9만 원짜리, 9만 원짜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글쎄요, 여러분, 그 금융지주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KB가 최고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금융사들 여러분들 뭐 금리가 내려가든 말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게 금리가 3%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순마진이 좀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예대 마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긴 하겠지만 지금 대출금리가 지금 5%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2% 정도까지 갭이 있어요. 이 수준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금융주주사들은요,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면, 왜요? 내려가면 예금금리를 낮게 주면 돼요. 그 격차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제가 보니까 2.7% 이상 나와. 심지어는 좀, 제가 좀 짜증이 나는데 3% 이상 나요, 지금. 야, 뭐, 이 영업을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나라에서 신경을 좀 안 써주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대마진 벌어지고 있는 양,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거의 3% 가까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가상금리 집어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영업이익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저런 종목들 볼 때 그냥 KB금융이 담보대출 제일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이 하락하고 말고 이 문제를 대한민국은요 금융기관이 대출을 책임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미국하고는 좀 다른 거죠. 투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출 나가면 돈 빌려간 사람이 그 다 갚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다 내야 되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다른 겁니다. 또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또 성실합니까? 한번 빚 만든 거, 그거 엄청난 빚이든 뭐 하든 열심히 해가지고 또 갚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누가 가져가는 돈이냐? 뭐 금융사가 가져가는 돈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영업이익 이야기 하려다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절대 손해보지 않는 회사가 바로 원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시의 매수 계속해도 돼요.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 자리가 어딥니까? 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냥 매수해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추가로 이제 대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진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 거는 있긴 해요. 그러나 지금 증권사 쪽이나 이런 데는 펀드 이런 데 수수료가 많이 또 발생이 되는 거 커버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조정심에서. 다른 거 신한금융지주 뭐 하나는 뭐 글쎄요 밸류로 따지지 않을게요. 일단 대장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펀드나 이런 쪽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 곳입니다.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가 조정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공략해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한 6월 말쯤 돼서 보통은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잡아주면 보통 한번 가을 찬바람 돌면서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보면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래하기가 좀 그래요. 아무튼 이건 개인적인 생각은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좋긴 합니다. 자, 삼성증권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삼성증권 가지고 거래를 해서 수익을 냈었습니다. 언젠가요? 바로 지난해 6이었죠? 여기. 그죠? 연초였습니다. 이 구간에 수익 냈었고, 여기서 한번 냈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올해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면 뭐 증권사가 괜찮지 않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국민펀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IMA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유나 해서 조정이 들어오면 여러분 또 이것도 여기서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윗단에서 거래하는 건 그닥 좋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어떤 종목도 항상 10% 이상씩 한 번씩 눌려 들어올 때 있어요. 그건 조정이 아니에요. 눌려 들어오면 그럴 때 기술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정배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배열일 때 공략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 어떤 종목에 따라서 그냥 아주 잘 나가는 것들, 특히 이제 뭐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는 11선 2표 아래쪽에 들어오면은 그냥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오면 60일, 기본이 20일, 이 정도 일봉이 거의 도달될 때, 그럴 때 이렇게 하방을 열어두고 뭐 공략을 해주는 그런 지금은 감각적인 플레이도 같이 필요하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들을 해주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거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는 거예요. 자, HVM 여러분 이것도 초병원 집어넣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였죠? 하방 여기만 열어두면 돼. 이게 왜 내려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 오면 땡큐. 오면 비중 확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이제 스피어 우리가 또 하고 있죠. 스피어도 아래쪽에서 계속 담아줘야죠. 이게 마지막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스페이스 X 관련된 상장 저 거래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회사는 스페이스 X하고 거래를 해야 하냐 하죠. 예, 그래서 같이 연관성 있게 진행을 했고요. 상장을 하고 나면 왜 이 종목들은 왜 움직여?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상장을 하고 나면 좀 더 공격적인, 그죠? 경영과 자금을 확보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우주 관련된 부분에서 개발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감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지난해 너무 일찍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좀 고생을 한 적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무식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거래해 나가죠. HVM은 사실 여기서 한번, 그러죠. 우리가 뭐 자주 거래했습니다. 또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눈에 보이는 건 해야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제가 양념으로다가 한두 종목씩 계속해서 집어넣고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월달 27번째 수익 실현 의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2부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원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